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본 정형외과의 전우주입니다. 강남본 정형외과 노경환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 콜라겐 주사, 콜라겐 패치에 대해서 저희 병원 노경화 원장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경화 원장님은 고려대학교 의료원 정형외과 외래 교수로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교에서 전문의까지 취득한 후에 삼성의료원에서 정형외과 슬관절 전임의와 정형외과 견관절 스포츠의학 전문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곳에서 농구연맹 부회장과 서울시 송파구 체육회 부회장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또 좋은 날씨에 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어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깨 통증으로 진료실에 내원하신 분들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어깨를 부여잡고 오시지만 경추라든지 자세, 신경, 혈관, 내과적 질환들 여러 가지 질환들 때문에 어깨 통증이 발생하고요. 특히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어떻게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떻게 아픈지, 또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등등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또 의학적 검사를 해야지만 정확한 원인에 조금 더 이제 쉽게 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그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야간에 좀 아프다, 밤에 잘 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누웠을 때 더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또 팔을 들어 올릴 때 힘이 좀 빠지거나 잘 못 들어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제 소리가 나고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서 이게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회전근개 건병증을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회전근개란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깨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이 이제 뼈에 붙는 부분에 이제 힘줄 부분인데요. 주요한 4가지 힘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름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 앞에 있는 힘줄과 위에 있는 힘줄이 주로 많이 다치게 되고 그만큼 쓰임이 많은 거겠죠.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대부분 한 50% 이상에서는 이 질환으로 좀 고생을 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흔한 어깨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만 매년 한 20만 건 이상의 회전근개 수술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는 대부분은 휴식과 찜질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운동을 좀 과하게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아픈 걸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거나 할 때 걸레질이라든지 설거지라든지 무거운 걸 든다든지 이제 계속 쓰면서 생긴 어떤 퇴행성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점점 진행이 되게 되면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체외 충격파를 위시한 이제 물리 치료들도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자세라든지 주변 근육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수 치료나 재활 치료 등도 또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이제 콜라겐인데요. 아마도 병원에서 콜라겐 치료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왜 콜라겐이냐? 이제 힘줄을 이루는 성분을 보면 우리 몸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물이 약 7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물을 제외한 부분들을 보면 타입 1 콜라겐이 80%가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줄을 보면 기타 주요 성분들을 제외한 콜라겐들을 보면 그 콜라겐도 이제 유형별로 28가지 유형이 있고요. 이 중에서 타입 1 콜라겐이 약 95%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치료제로서 예전부터 이제 연구를 해왔고 이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생체 적합성과 생분해성 그리고 낮은 면역 원성.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콜라겐이 잘 들어와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되거나 새로운 자가 조직이 돼야 되고 몸에 들어와서 문제를 안 일으켜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직공학 기술로 개발이 되면서 최신에는 치료제로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이제 먹는 콜라겐도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료도 있고요, 영양제도 있고 우리가 실제로 먹는 음식에서도 콜라겐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 들어온 콜라겐, 구강을 통해서 들어온 콜라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뭘 먹으면 체내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뭔가 입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기계와 내장 기관을 통해서 쭉 거쳐서 대변과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우리가 흡수를 하는데요. 콜라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일단은 잘게 쪼개져서 아미노산과 펩타이드로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사가 활발한 것부터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부터 우선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 먹었을 때 콜라겐을 실제로 이제 영양제나 이런 걸로 섭취를 했을 때 피부가 좋아지더라, 아니면 이제 힘줄이 좋아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이제 임상적인 개선만 보여줄 뿐이고, 아직까지는 과학적 증거로는 먹는 콜라겐이 손상된 회전근개 힘줄에 직접적으로 간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콜라겐을 필요한 곳에 위치하도록 이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주사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놓느냐, 또 어디에 놓느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피부가 좀 안 좋다 그래서 피부 어디다 딱 놓으면 피부가 전체적으로 콜라겐이 다 퍼져서 좋아지면 참 좋겠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무릎 연골 결손 같은 데서도 콜라겐 주사를 하게 되면 관절 안에 저 콜라겐을 쫙 뿌렸을 때 안 좋은 연골에만 콜라겐이 가서 딱 붙어서 연골이 재생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직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콜라겐 주사제 치료제 자체가 무릎에 실제로 좋은 효과가 있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또 나중에 할 수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회전근개가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파열이 있고 없고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아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걸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내가 이제 완전 파열인지 부분 파열인지 아니면 그냥 병증만 있는지 주변에 염증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콜라겐 주사 치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전층 파열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MRI도 마찬가지고 모식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만히 누워서 찍은 그런 검사들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이지만 근육이라는 거는 계속 수축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이제 목을 으쓱으쓱 하는 것도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힘줄이 당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가 잘 낫지 않는 이유는 이제 뼈에 붙어 있어야 될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은 자꾸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근육이 밀어 당기기 때문에 잘 알아서 탁 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콜라겐을 넣으면 실제로도 약간 콜라겐이 관절 안쪽이나 아니면 이제 견봉 아래쪽의 공간으로 쑥 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은 이제 부분적인 치료가 조금 더 낫다는 게 이제 중론이고요. 부분적 파열도 안쪽이 찢어졌느냐, 바깥쪽이 찢어졌느냐, 또 중간 부위가 찢어졌느냐 이런 분류가 있는데 부분 파열 중에서 중간 부위가 찢어진 부위가 콜라겐 치료가 조금 더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웰에서 시행된 이제 케이스인데요. 65세 여자분이셨고, 요 부분의 바깥쪽과 안쪽은 그래도 좀 막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 파열이었고, 여기에 이제 콜라겐 주사 치료를 하고 나서 이건 이제 3개월 후에 본 초음파인데요. 잘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54세 남성분도 요 이제 검게 보이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부분 파열이 있는 부위고, 이분도 이렇게 주사 바늘을 통해서 콜라겐을 주입을 하고 몇 개월 후에 비교적 잘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겐 주사가 이렇게 백발백중 다 10점 만점이 10점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열 크기라든지 형태별로 결과에 좀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콜라겐 주사 자체가 어쨌든 이제 고체에 뭔가를 주사기를 통해서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 주사 용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cc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1.5%나 3%의 콜라겐인데 1cc면 0.03cc, 0.015cc의 굉장히 이제 소량의 콜라겐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함량이 높아질수록 가격도 비싸고 또 실제로 아프기도 되게 아픕니다. 이게 그냥 물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콜라겐 주사에 대한 어떤 이제 용량이라든지 횟수 이런 이제 표준 치료 지침이 아직까지는 어떤 장기적인 임상 결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콜라겐 주사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이제 종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이 찢어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층 파열이나 50% 이상의 부분 파열, 그리고 이제 몇 년째 막 다니는데 보존적 치료를 해도 잘 호전이 없는 경우에서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회전근개 수술은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손상된 힘줄을 원래 자리에 복원을 시키는 그런 수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힘줄과 뼈는 일단 조직학적으로 서로 다른 성질의 그런 조직이고요. 그래서 단단한 뼈에 또 힘줄을 갖다가 이어서 붙이는 거, 원래 찢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유압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이제 당겨지는 힘, 그리고 또 고정력인데요. 이제 이거를 세게 꼬맨다고 당겨가지고 단단히 고정을 시켜 놓으면 근육이 움직이면서 고정된 부분 또 그 외에 힘줄이 또 약해지면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정을 하는 수술 방법도 힘을 잘 분산해서 최대한 넓게 뼈에 부착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수술 방법들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힘줄 파열의 경우에는 외상으로 끊어진 것보단 대부분 이제 퇴행성이거든요. 다들 이제 뭐 자식들,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집안일하고 바깥일하고 하면서 오래도록 쓰시다가 보통은 이제 중년 이후에 50대, 60대, 70대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힘줄 상태는 이제 끊어진 지 오래된 힘줄 상태는 아무래도 이런 헝겊처럼 누더기처럼 이렇게 좋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힘줄을 모식도에 보면 항상 하얗게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 봐도 좀 하얗습니다.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이 잘 공급이 되지만 힘줄은 직접적으로 혈액을 받는 그런 혈관들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좋은 당뇨 환자분들이라든지 기저질환 좀 있으신 분들, 고령의 분들, 그리고 또 만성적으로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재팔 위험이 높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좀 유명한 연구인데요. 영국에서 NHS 의료보험 자료를 가지고 256명을 다기관에서 전향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연구를 했더니 MRI를 찍어봤더니 재파열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50대에서 20% 이상, 또 80대의 광범위 파열은 83%로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거 좀 영국이랑 뭐 우리나라랑 의료 환경도 좀 다르고, 만약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면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80대의 광범위 파열에 과연 다른 수술 방법이 아닌 이제 회전근개 봉합을 꼭 하는 게 맞았는지도 조금 의문인데요. 어쨌든 이제 다른 요인을 배제를 하고 전향적으로 연구를 했던 이 연구에서 카테고리별로 봤더니 재팔률이 이렇게 좀 높았다더라 하는 게 해외 연구 결과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파열을 줄이기 위해서 콜라겐 패치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콜라겐을 주사기나 이런 액체가 아닌 고체 형태로 만들어서 결손 부위에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도 예전에도 이제 쓰이고 있었고 지금도 이제 간혹 쓰이지만 상부관절막 재건술 같은 경우에도 대퇴 근막을 근막을 떼서 이식을 하는 이제 노력도 하고, 광범위 파열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근육의 힘줄을 갖다가 이제 이어서 꼬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이렇게 크게 절개를 하게 되면 뭐 통증도 있고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종진피라든지 이제 다른 대체 재료들이 나왔고, 제가 오늘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종진피는 다른 사람의 피부에서, 기증자의 피부에서 면역 처리가 되거나 이제 무세포 진피 조직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돼지 껍데기처럼 좀 생겼고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가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약해진 힘줄 또 봉합해 놓은 부분에 물리적인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이렇게 거푸집처럼 스캐폴드 지지대를 먼저 이제 철근을 세우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넣어서 이제 단단한 건물을 짓게 되는데, 이 동종진피도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유압된 힘줄이 뼈에서 생기는 어떤 출혈이라든지 주변 혈관의 출혈로 인해서 성장인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자가 조직으로 대체되는 이제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제한점이 있는데요. 일단 재생 효과는 없습니다.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 이제 동종 진피가 원래 힘줄처럼 딱 붙어서 흡수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재생 효과는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의료 재료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질긴 막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져보면 굉장히 좀 미끌미끌하고 저희가 관절경을 할 때 이제 물을 넣어서 시야를 확보를 하는데 그 시야 확보라든지 이제 실이 꼬인다든지 수술기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수술한 건 아니고 제가 어디서 이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아마 이제 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마 사체의 그런 이제 그 어깨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해본 거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이 보면 이제 남아 있는 조직이라든지 이제 꼬매면 봉합 상태도 별로 좋지가 않고 실도 4개밖에 안 썼는데 이렇게 수술하기가 사실 이제 까다로운 편입니다. 저희 케이스인데 75세 여자분이셨고 이분은 이제 김장하시다가 어깨가 아프셨는데 한 1년 가까이 계속 아파서 병원을 전전긍긍 하시다가 저한테 오셨고 파열 크기 자체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소파열에서 중파열 정도 됐었고 일단 잘 이은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동종 진피를 얹었었는데요. 파열 크기는 않았지만 일단 고령이셨고 이분이 당뇨에 간경변에 뇌출혈 수술도 하고 그러셔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더 유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동종 진피를 했고 지금은 이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폴리젠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콜라겐 자체를 돼지에서 추출을 해서 제1형 아텔로 콜라겐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처리를 해서 PCL이라는 이제 파우치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가지고 와서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를 한번 좀 개봉 좀 해주시겠어요? 비싼 거 아닌가요? 네. 좀 재료대가 이제 고가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관심 있는 우리 환자분들 보여주시라고 제가 이제 기증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보제로 쓰라고 기증을 받았고 이제 크기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크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4 cm 이게 좀 큰 사이즈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얇습니다. 굉장히 얇은데 얇은데 이제 파우치 안에 그 콜라겐이 하얀색 콜라겐이 이제 정제된 콜라겐이 여기 안에 있고요. 생각보다는 이렇게 좀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CL이라는 물질은 안과나 이제 성형외과에서도 쓰이는 그런 물질인데 우리 몸에 들어와든지 안전한 물질이고 요걸 갖다가 이제 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바늘이라든지 이런 걸 엮을 수 있게 좀 단단하게 했고 그 안에 이제 콜라겐이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에는 이제 PRP를 그 실제로 여기다가 좀 집어 넣으려고 서울대 우주환 교수님이 이제 수술하는 거를 제가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PRP를 실제로 여기 파우치 안에다가 집어 넣어서 이 PRP라는 거는 우리 혈액에서 뽑은 추출한 혈소판에 성장인자들을 모아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유압률을 높이는 거죠. 이렇게 넣고 이제 69세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은 한 1년 가까이 찢어졌었는데 본인이 수술을 원치 않았고 별로 안 아프시다 그래서 좀 보시다가 뭔가 물건을 잡아당기는데 통증이 느껴져서 팔을 못 올리고 오셔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상태가 이렇게 좀 오래된 파열은 이렇게 너덜너덜한 좀 힘줄 조직들이 보이고요. 사이즈는 이제 중파열에서 대파열 사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잘 꼬매고 이제 폴리젠을 덮어서 수술한 케이스였고요. 이게 이제 국내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일단 가격 자체가 조금 그래도 좀 이제 고가이긴 하지만 좀 들었을 때 아주 비싸지는 않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해외 임상 자료라든지 아직은 중장기 연구 결과가 좀 부족하다는 게 단점인데 일단 좋은 재료와 어떤 이제 그 해외에서 발표된 제품이랑도 똑같이 콜라겐을 잘 정제해서 넣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직접 써봐도 그 결과가 좋고 연구 결과도 이제 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제 석회 제거한 힘줄에서 이제 써서 그 잘 지내는 환자의 어떤 케이스인데요. 석회를 제거하고 나면 한동안은 분해된 석회가 남아있는 석회가 좀 흡수가 되는 동안에도 되게 염증이 생기고 힘줄 자체가 이제 파열이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결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유압될 수 있도록 같이 써서 이제 치료를 했던 케이스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리제네텐이라는 제품인데요.
이제 외국에서도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쓰이고 있는 제품들이 있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지금 현재까지는 유일한 제품이 이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소외에서 아킬레스건에서 유래를 했고 어쨌든 어디서 유래를 했건 간에 이걸 다 이제 콜라겐 매트릭스 콜라겐만 남겼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디서 추출했는지 중요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제 타입 1 콜라겐만 남겨서 이제 패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좀 특이하게도 수술이 좀 간편한데요. 별도로 봉합을 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이전의 제품들은 이제 실로 엮고 이렇게 해서 잘 디자인해가지고 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별도로 봉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2018년도에 FDA에서 승인돼서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쓰이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한 2-3년 정도 전부터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6개월 내에 몸에서 이제 흡수가 돼서 새로운 힘줄 유사 조직이 되는 어떤 이제 재생 효과가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그런 이제 치료 재료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수술하는 이제 영상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것도 굉장히 팬시하게 잘 만들어서 수술하는 사람도 굉장히 편하고 수술 받는 분도 이제 수술 시간이 좀 짧아지기 때문에 좋고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딸깍하고 이제 스테플러로 약간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되어 있는 형식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수술이 좀 간단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동종진피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막의 형태가 있어서 이제 요 안에서 새로 나오는 출혈이라든지 이제 새로 어떤 유학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좋은 인자들이 여기까지 통해지기가 좀 힘들고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 반면에 요건 이제 다공성 아주 마이크로한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좋은 인자들이 여기까지 좀 퍼지고 새로 뼈에 이제 부착 부위가 더 넓어지면서 힘줄 좀 두껍게 붙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콜라겐 패치 치료의 핵심은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잘 꼬매야 됩니다. 다 떨어진 분들은 잘 꼬매야 되고 크기와 상관없이 일단 수술을 잘해서 봉합을 잘 해줘야 되고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통증의 원인을 잘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뼈가 견봉 아래 자라난 뼈의 골극이라든지 회전근개 힘줄 주변의 염증이라든지 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제거를 해줘야지 그 위에 콜라겐을 덮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제거가 되지 않으면 좀 무색해지겠죠. 이제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분도 이제 굉장히 좀 사이즈가 컸던 이제 40대 남성분이셨고 젊은 나이 좀 크게 떨어졌고 이제 이렇게 크게 떨어지게 되면 보통 그 두 가지 층이 있습니다. 안쪽 층과 바깥쪽 층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잘 이분하게 봉합하기 위해서 이제 3열로 봉합을 했고 그 위에 이제 리제텐을 덮어서 수술을 한 케이스고요. 이분은 이제 부분 파열입니다. 부분 파열의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꽉 뭔가 이제 염증 조직과 유착이 좀 있고 이 위에 견봉이라는 뼈가 자라면서 계속 반복된 염증 때문에 이제 연골이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뼈도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깨끗이 정리를 하고 건강한 힘줄만 남긴 다음에 그 위에다가 리제네텐을 덮어서 이제 치료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예전에 수술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그래도 다시 좀 꼬맨다고 이거를 다시 조금 더 뜯거나 아니면은 이제 건강한 힘줄들을 많이 이제 들쑤시면서 꼬매고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하면서도 굉장히 찝찝한 구석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치료제로들이 이제 나와서 좀 이제 수술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저는 이제 전체 파열의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제 안쪽 레이어와 바깥쪽 레이어 두 가지 레이어를 다 봉합을 하는 3열 교량 봉합술을 하고 있는데요. 1열에서는 안쪽, 2열은 안쪽과 바깥쪽, 그 3열 통해서 이제 봉합살을 묶어주고 그 위에 이제 콜라겐 패치를 하면서 3중으로 봉합을 하는 거를 이제 될 수 있으면 전층 파열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파열률이 20% 이상 되던 게 이런 PRP와 잘 봉합을 하고 콜라겐 패치를 통해서 이제 줄이는 그런 재파열률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리젠트의 좀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좀 기계적인 강도가 아무래도 아까 전처럼 이제 어떤 주머니 있거나 질긴 막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실로 꼬매거나 바늘로 하게 되면 쉽게 찢어집니다. 그래서 뭐 수술이 쉽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테플러로 할 때도 힘 조절을 잘해야지 안 그러면 좀 찢어질 수가 있고요. 굉장히 고가인 게 좀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가 부담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씀으로 인해서 이제 1년, 2년 요새 이제 중기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데 재파율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좀 줄어드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그 유재철 교수님, 삼성의료원 유재철 교수님이 그 캐나다의 닥터 이안로를 초청해서 세계적인 이제 어깨 관련된 그 석학이신데요. 관련돼서 이제 이 관련된 심포지움 하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까 전에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와서 이 정도의 높은 재파율률을 50대 같은 경우에도 60대도 70대도 약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면 내가 이제 50% 되는 거를 약 10% 정도대로 30%를 10% 미만의 재파율로 줄일 수 있다면은 저런 콜라겐 재료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반대로 70대, 80대 분들의 대파열, 광범위 파열에서 고갈 치료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5분의 1 이상 정도의 재파율률이 갖고 있다고 하면은 과연 이제 그 재료를 쓰는 게 과연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콜라겐 주사는 비수술적 치료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이다. 또 콜라겐 패치는 수술적 치료에서 재파율을 낮추는 최신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치료 방법과 시기 등은 반드시 이제 환자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전문의랑 꼭 상의를 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몇 가지 좀 이렇게 질문 나온 거 봤을 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주사냐 패치냐에서 주사는 콜라겐을 그러니까 외래에서 직접 그 병변에다가 주사기를 통해서 물 같은 액체류를 집어넣는 걸 말하고, 패치는 수술을 할 때 무언가 이제 더 힘줄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강하는 보강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 패치는 붙이는 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있어서 좀 그 점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김현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콜라겐 먹어서 피부 좋아진다는 건 약간 과장된 이야기인 건가요? 이건 상당히 좀 민감할 수 있고 왜 이 질문을 선택을 해주셨는지. 네, 일단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강의 내용 중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뭐 이거는 충분히 다 찾아보면 나오는 정보입니다. 제가 저의 어떤 뇌피셜이 아니라 정보이기 때문에 그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제 먹어서 사실 이제 해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양제라든지 이런 이제 뭐 좋은 제품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냥 콜라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복합제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콜라겐을 그러면 이제 뭐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피부가 더 좋아질까요? 이제 이게 먹어서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는 약간은 이제 요거 한 가지만 보기에는 좀 과학적인 근거는 좀 떨어지고요. 뭐 이거 먹으면서 혹시 뭐 다른 뭐 좋은 뭐 치료제라든지 어떤 처치를 받게 되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콜라겐 단독이 무조건 피부가 좋아진다. 이거는 약간 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패치는 집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이거는 좀 제목에서 뭔가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 번도 제가 패치를 그 패치가 아니라는 거를 강의 전면에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잘 들으셨으면 이거 강의 중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잘 들으셨으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패치가 겉에 피부 바깥에 붙이는 패치가 아니라 이제 수술 그 회전근개 파열 부위에 직접 붙이는 그런 이제 수술 재료인 패치를 말씀드렸다는 걸 잘 이해하셨을 것 같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DJEJW님, 어깨 운동하다가 어깨 전면이 다쳤습니다. 미는 운동 어깨 전면이 아파서 안 되고 등 운동 같이 당기는 운동은 가능합니다. 어깨 전면 많이 손상된 건 아니겠죠? 3주째 미는 운동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불편하신 것 같네요. 네. 네. 요거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깨 전면을 미는 운동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팔굽혀펴기도 마찬가지고 뭔가 밀어내는 프레스 동작에서 통증이 있지만 등 운동처럼 이제 뒤에 근육을 수축하는 운동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걸 보면은 예상하시는 대로 좀 앞쪽에 있는 전면에 근육이나 힘줄의 손상 또는 이제 손상 후에 어떤 염증 반응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3주째 미는 운동 못 하는 게 이제 통증 때문에 그러신 거면 이걸 자꾸 이제 밀어보려고 그 시도를 하지 마시고 일단은 잘 쉬면서 안정을 좀 하시고요. 당기는 운동 뭐 하시면서 또 다른 운동도 아마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운동이든 이제 상체 운동을 하게 되면은 딱 고립을 정말 잘 하지 않으면은 이제 앞에 있는 전면에 있는 근육이나 힘줄들도 많이 쓰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상이 3주째 계속 증상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먼저 쉬어 보시고 그래도 계속 증상이 지속이 되시면 한번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예민이님, 주사 치료는 한 번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차례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보통 몇 회 어느 간격으로 맞고 효과가 없으면 그만둘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요것도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강의 내용 중에 있었는데 사실 이제 몇 회 어느 간격으로 맞는다. 또 이럴 때는 어떤 주사를 써야 된다.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어떠한 주사는 뭐 1년에 몇 회 이상 맞지 않으면 소위 이제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신 및 이제 국소적인 부작용 우려 때문에 몇 회 이상은 좀 안 맞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건 있지요. 근데 일단은 스테로이드가 아닌 주사들 중에서도 뭐 이제 히알우론산 주사라든지 뭐 이제 주사에 관련된 이제 강의들은 또 이제 다른 강의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주사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 차례 다회 주사를 투여를 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없다고 하면 이제 주사 맞는 것 자체가 이제 몸에 굉장히 뭐 해가 될 부분은 잘 없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스테로이드가 없는 주사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주사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효과가 없으면 이제 그만둬야 되겠죠. 주사 맞는 것도 이제 일이고 아픈데, 근데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한 2주 사이에 한 2회 정도 치료를 하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인 치료는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몇 개월,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주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만둘 기준 이거는 좀 이제 실제 상태랑 또 그 이제 의사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냥 딱 통용적으로 모든 주사가 몇 회 간격 이런 것들은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좀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망고민트님, 처음에 염증이 심해서 뼈 주사 6회 약물 치료 받았습니다. 다시 최근에 어깨 통증이 너무해서 다시 초음파 검사해보니 힘줄이 너무 얇아졌어 콜라겐 주사 1에 맞았습니다. 또 다시 왼쪽 어깨 뒤쪽에서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너무 아픈데 또 콜라겐 맞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어깨 통증의 원인과 어떤 이제 상태 자체를 좀 면밀하게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아서도 계속 통증이 좀 있고 또 공교롭게도 맞았을 때 뭔가 좋아졌던 게 또 어떤 다른 원인 때문에 좋아지고 또 이제 이런 이제 경험을 반복하시다 보면은 또 어떤 한 주사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한 의원 뭐 어떤 한 말만 좀 듣게 되고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뼈 주사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뼈 주사하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얘기를 하시니까 스테로이드를 6회 정도 맞고 또 이제 콜라겐 힘줄이 얇아져서 힘줄을 맞고 이건 서로 좀 다른 좀 목적의 주사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한 거를 이제 약물이라든지 주사로 해서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치료 적절하고요. 힘줄이 얇아져서 콜라겐 주사 맞는 거 적절합니다. 근데 이제 또다시 어깨 뒤쪽에서 바늘로 찌른 것처럼 통증이 있는데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이전의 염증이나 이제 힘줄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인지 또 이것이 계속 주사를 맞으면서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이제 다시 한번 뭐 초음파도 당연히 좋지만 또 MRI라는 또 정확한 또 진단 툴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또 주사까지 맞으시면서 고민이시면 한번 MRI도 좀 찍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노경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콜라겐 주사를 넣는 게 더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염증을 먼저 가라앉히고 콜라겐 주사를 넣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네. 그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게 이제 프롤로 주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제 주사 용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사 바늘로 인해서도 뭔가 손상이 좀 생기고 또 이제 이런 전에 없던 이제 입자가 들어가게 되면 내 몸에서 이제 얘를 그냥 자연스럽게 어서 와 이러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염증 반응이 좀 유발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력한 어떤 소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심한 염증을 확 줄이는 데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이제 콜라겐 주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콜라겐 입자 자체가 실제로 들어가서 콜라겐이 힘줄 안에서 이제 머금으면서 흡수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그 가교 역할을 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제 힘줄이 좀 치유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이제 맞고 나서 며칠 아프기도 하고 주사 맞고 나서 한 며칠 좀 아픈 거는 또 이제 주사 맞고 나서 그런 염증 반응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뼈주사랑 이제 요거랑 같이 뭐 동시에 하는 경우는 사실 좀 추천하지 않고 좀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은 염증대로 어떤 염증 치료를 하고 콜라겐은 콜라겐대로 콜라겐 치료를 하는 거지.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짬뽕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좀 그 과학적인 근거에도 잘 맞지 않고 실제로 이제 치료할 때도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뭇잎회님, 선생님 찾아봤는데 PRP, 히알루론산,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도 있다던데요. 얘네들은 콜라겐 주사랑 어떤 점이 다르고 이럴 땐 콜라겐이다 하는 대표 상황이 있나요? 뭐가 제일 좋은가요? 네. 이제 요 얘기만 하려면 또 1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PRP랑 히알루론산, 스테로이드 다 많이 쓰이는 주사고 여기에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PDRN이라고 이제 DNA 주사도 쓰이고 또 목적에 따라서는 이제 프롤로 주사도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콜라겐 자체는 그 안에 실제 타입 1 콜라겐 그 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는 이 콜라겐 주사에만 있고요. 대표적인 상황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회전근개 파열 중에서도 좀 부분 파열. 그래서 이 주사를 했을 때 이게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그 안에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선호를 합니다. 네. 주님, 팔이 6년 전 부상 당했는데요. 병원 몇 년 다녀도 CT만 찍고 뼈 이상 없다면서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았어요. 진통 심해서 가도 해결책이 없다고 운동 적당히 하라는데 팔, 어깨 움직일 때 지통과 뚝뚝 소리가 나요.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약만 먹다 보니까 위도 아파지고 이런 치료받고 싶은데 일본은 이런 말씀 안 해주세요. 일본의 어깨인지 팔인지 힘줄인지 원인도 몰라요. MRI 찍으면 정확한 걸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일본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각 멀리 있지 않으신데 일단 일본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이제 CT만 찍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 자체는 어떤 이제 뼈에 관련된 질환은 아니겠죠. 근데 CT는 뭐 좀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CT 자체의 가장 큰 역할은 어떤 골격 구조, 뼈 구조에 이제 이상이 없는지를 보는 검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움직임과 관련된 통증, 또 이제 소리는 이제 움직임과 관련된 어떤 마찰이라든지 어떤 이제 기계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확인해 보려면은 당연히 MRI를 찍어서 힘줄이라든지 연골이라든지 또 근육 상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주로 하신 게 이제 소염 주사, 또 이제 소염제를 먹었으니까 위가 아파지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정도 염증 치료는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 일본에서도 MRI 찍으셔도 되고 뭐 한국도 멀지 않으시니까 오셔서 찍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스템님? 주사는 맞은 후에 통증 리바운드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통증 리바운드가 뭔가요? 이제 리바운드가 이제 뭔가 작용 반작용처럼 뭔가 왔을 때 다시 이제 더
통통 튀는 것처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통증 리바운드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쓰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요거는 주로 이제 프롤로 치료가 이렇습니다. 프롤로 치료가 대표적인 게 이제 고도당에 포도당을 넣게 되면 삼투압 때문에 그 안에 염증 반응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되고 그 염증이 치유되면서 조직이 이제 재형성되거나 이제 재생되는 그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맞은 후에 되게 아픈 주사인데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통증 리바운드라는 이제 말을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통증 리바운드가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런 주사 후에 통증이 갑자기 급격하게 일시적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생기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주사 맞고 조금 더 아파졌다가 그 다음에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OWNER님, 헬스를 하는데 가끔씩 어깨가 아픕니다. 정형외과 가서 주기적으로 검사 받으며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헬스를 할 때 하고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건 되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아파서 오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운동 뭐 그만둬야 되나 하시는데 저는 운동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어깨가 아프면 걷는 운동이라도 해야 되고 어쨌든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습관 자체는 내 몸을 가꾸는데 무조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어깨가 아픕니다. 이제 이 가끔씩 어깨가 아프다는 게 얼마의 빈도수를 가지고 어느 부위가 얼마큼 아픈지 되게 좀 이 더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 정형외과 가셔서 좀 가까운 정형외과 가셔서 그래도 이제 간단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도 있고 뭐 초음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를 받으시면서 큰 이상이 어떤 증상인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운동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도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환자들이 오실 때 이렇게 언제 병원에 가면 좋을까를 물어볼 때가 있는데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다가도 계속 아프거나 자다가 깰 정도의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병원은 좀 한번 오셔서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그냥 가끔 생기는 거랑 또 어깨 쪽에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야간통에 대해서? 예.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또 답이랑 같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빠라밤빠밤님, 야간통이 심해 옆으로 못 눕는 게 제일 힘듭니다. 콜라겐 주사도 야간통에도 유의미한 개선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야간통도 어떤 이제 뭔가를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옆으로 못 눕는 것도 뭔가를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제 이게 회전근개냐, 오십견이냐, 석회성 건염이냐, 아니면은 이제 목 디스크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제일 그래도 이제 흔한 거는 그래도 오십견, 그 다음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고 좀 연세가 있으시고 좀 이게 오래되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회전근개 힘줄 쪽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 주사 자체의 목적 자체는 회전근개 힘줄 자체를 조금 더 이제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제 염증 유발을 하면서 이제 손상된 조직이 좀 치유하는데도 또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원인 자체가 힘줄 자체의 손상 그리고 또 힘줄 자체가 약간 이제 변성이 되면서 병증이 있다고 하면은 콜라겐 주사도 이제 효과가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야간통이 이제 다른 뭐 질환들 이제 그냥 부분 파열이나 전층 파열이라든지 오십견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사 자체면 엄청 아프고 야간통도 안 없어지고 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잘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카자니님, 아킬레스건 통증이나 족저근막염 같은 하퇴, 발 쪽에도 적응증이 있나요? 네, 이거는 이제 해외에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고요. 아킬레스건 또 족저근막염 그리고 또 무릎뼈 그 실개건 아래쪽에 는 실개건 힘줄, 무릎뼈 힘줄에도 이 콜라겐 주사를 실제로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적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제 얻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깨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팔꿈치도 그렇고요. 콜라겐이 좀 이제 변성되거나 부족해서 힘줄이 좀 안 좋고 이 콜라겐 주사를 했을 때
좀 적절하게 이제 치유가 될 수 있는 어떤 이제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적응증이 충분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페이스 무한대님, 팔 위로 올릴 때 아픈데 헬스 운동하면 나아질까요? 네. 이런 그 운동에 관련된 언급해 주시면서 또 좀 추천하는 운동 있으시면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네네. 일단 이제 팔 위로 올릴 때 아픈 게 이제 조금 뭐 나이에 따라서 또 원인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뭐 제가 오늘 회전근개 파열 얘기만 했지만 그 대부분은 염증성 통증이 더 많고 그 염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는 회전근개 힘줄 회전근개 힘줄은 그래도 비교적 튼튼한데 회전근개 주변에 이제 그 원래도 정상적으로 있는 물주머니 같은 그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염증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은 핸드폰을 보거나 뭐 책상에 앉아서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모니터를 볼 때도 고개를 이제 전방 하방을 주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어깨도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많거든요. 실제 팔을 올릴 때도 내가 어깨를 완전히 젖힌 상태에서 올리는 거랑 완전히 이렇게 라운드 숄더에서 올리는 거랑 해보면은 라운드 숄더에서 올릴 때는 훨씬 더 이제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을 위로 올릴 때 아픈 경우가 이제 이런 그 염증이라든지 그 실제 질환명으로 이제 충돌 증후군, 충격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라면 헬스를 할 때 좀 자세를 바꾼다든지 심한 염증인 경우에는 이제 염증 치료를 하고 나면은 좀 나아질 거고요. 제가 일단 일반적으로 그래도 부상 없이 제일 추천을 하는 운동들은 일단은 스트레칭은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어깨 스트레칭은 뭐 이제 자료도 많이 있고 뭐 제가 다음에 나중에 한번 시킬 시간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은 무조건 도움이 되고 근력 운동은 이제 어깨가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하는 거는 일단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추천을 하는 운동들은 우리가 계속 이제 현대인들이 계속 앞쪽으로 뭔가 주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등 뒤로 좀 젖히는 운동들 또 그런 견갑골을 좀 이제 안정화시키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견갑골 주변에 광배근이라든지 능형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낮게 그 좀 이제 수축을 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당기는 운동들이라든지 위에서 끌어내리면서 이제 올릴 때는 안 아픈 정도만 올리고 끌어내리면서 광배근 쓰는 그런 운동들은 실제로 어깨 주변의 안정감이라든지 어깨를 돌릴 때 조금 더 이제 덜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인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행복님, 오른쪽 어깨 쇄골 연결 부위도 바깥쪽도 아프고 치료받아도 그때뿐이고 좀 안 쓰면 안 아프고 한데 골프나 요가 배워도 되나요? 병원에서 염증이라고 하셨어요. 오른쪽으로만 가장 무거운 걸 메고 다녔었어요. 제일 아픈 곳은 쇄골과 연결된 어깨 부위예요. 네. 이제 이 부위는 이제 견쇄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쇄골 끝과 맞닿고 있는 부위의 뼈 이름이 견갑골이긴 하지만 이제 견봉이라고 부르는 부위고요. 실제로 이제 만져보면은 유독 좀 많이 튀어나오신 분도 있고 여기를 이제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 그냥 멀쩡하신 분들도 여기 세게 계속 누르다 보면 여기 아파져요. 왜냐면 이제 염증 생기면 여기 좀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치료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이제 초기 염증이라면 좀 잘 쉬고 하면은 괜찮을 텐데 이게 조금 만성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기도 조그맣긴 하지만 관절이기 때문에 연골이라든지 인대라든지 관절막이라든지 있을 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잘 안 낫는다고 하면은 이제 치료가 잘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조금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프나 요가에서도 동작에 따라서 전혀 통증이 이제 없을 동작도 있을 거고, 근데 요가는 좀 이제 뭔가 손으로 버티고 이제 힘을 줘서 버티는 동작들이 많은데 그런 동작에서는 여기가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냥 단순한 염증인지 이 염증 자체가 조금 진행이 되면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지, 근데 대부분의 제 경험상 견쇄관절은 보존적인 치료, 비수술적인 치료로 잘 이제 호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네,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요. 정확한 좀 진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엑스레이 상에서도 잘 안 보이고 초음파에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결국엔 좀 이제 MRI를 찍어서 이제 MRI 무조건 아프다 다 찍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나의 어떤 이제 그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나의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뭔가 계속 신경 쓰이는 게 3개월, 6개월 이렇게 계속 되게 되면은 정확한 원인을 위해서는 MRI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주님, 팔을 옆으로 반드시 펴서 올릴 때 가장 아파요. 반도 못 올려요. 어깨 문제인가요? 갑상선과 관계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꼭 옆으로만 반드시 펴서 아픈 건 아니실 것 같고요. 이제 돌릴 때도 좀 아프거나 어떤 특정 동작들이 좀 많이 이제 아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십견이 가장 먼저 이제 떠오릅니다. 오십견 치료는 대부분 이제 스트레칭, 대부분 이제 어떤 뭐 약물이나 주사 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해가 되는 질환,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왔다가 가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게 오십견 질환인데요. 이게 유독 잘 이제 안 낫거나 좀 오래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되게 유명한 연구 결과인데 기저질환들 중에서도 이제 오십견 치료에 뭔가 이제 지장 있는 기저질환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당뇨, 또 갑상선 질환, 또 이제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질환들이 있다고 해서 꼭 오십견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이제 그런 내분비계 질환들이 있으면 이제 오십견 치료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 다 해결 방법이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근처 정형외과 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질문이 있으시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마지막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실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주제가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살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주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일생일대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깨가 편하지 않게 된다는 거는 특히 이제 뭐 내가 오른손잡이거나 왼손잡이거나 내 머리를 마음껏 이제 만지고 또 옷을 시원하게 편하게 벗고 화장실에서도 이제 용변 처리할 때도 다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이 되는 문제들이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오랫동안 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우울감도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치료와 진단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좀 그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정형외과 전문 진료를 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외에도 또 더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은데 아무쪼록 그 오늘 강의가 잘 도움이 되셔서 어깨 질환을 이해하시고 또 치료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